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8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 경기에 대한 집중 분석 요런 혜택이 또 제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가입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총 8가지 경기, 오늘 딱 8가지 경기밖에 없거든요. 전부 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자기 분석이랑 맞춰보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 경기에 대한 이 분석표는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승패, 그 다음에 언오버 라인, 그 다음에 이제 지수, 그 다음에 이슈까지 적어드리기 때문에 한번 가입하셔서 봐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키움 하나 먼저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매치업은 한화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 시점 KBO에서 가장 잘한다고 평가가 되어지는 코디 폰세가 등판을 하는 상황이고, 하영민은 반대로 최근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화가 3연승 구간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오늘 폰세 활용해서 4연승, 최근 4연승이었죠. 4연승이었고 오늘 5연승 도전 들어가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흐름이 조금 이어갈 수 있는 선수가 나와준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자, 키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영민이가 등판을 하는데 144kg짜리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커터, 슬라이더, 포크, 커브까지 레파토리가 다양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하영민이가 정말 좋을 때는 어땠냐면은 커터로 빠르게 카운트를 잡아주면서 뭐 포크라든지 커브로 이제 범타를 유도해내는 유형이었는데 최근에 그게 잘 안됩니다. 8월달 3번의 등판에서 17.1 동안 12자책 6.2 3의 ERA. 그래서 밋밋하게 들어가는 쿼터는 생각보다 이제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는 데다가 이제 장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좀 쉽게 점수를 내주는 경우가 최근에 많아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 하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뭐 잘 되고 있는 구간은 아니고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다 보니까 그래도 뭐 퀄스 정도는 찍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요 정도로 기대값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의 선발은 코디 폰세가 등판을 하는데 151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스트볼에다가 뭐 싱커, 커터, 커브, 뭐 체인지업 구속 빠르고요. 구위도 좋고 낮은 존의 공략을 또 되게 잘하거든요. 이번 시즌 152.2이닝 동안 삼진 개수도 211개입니다. 위기관리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지금 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문동주를 만나서도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했었다 보니까 오늘 그보다 조금 더 뛰어난 코디 폰세를 만나서는 아예 타이밍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싶어요. 파이어볼러 상대로 안 좋았거든요. 자,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한화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하나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가 어제랑 그제 필승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뭐 박상원, 김범수, 뭐 한승혁, 뭐 김서영까지도 연투 중이다 보니까 폰세가 한 7이닝 아니면 길면 8이닝까지도 막아주면서 뭐 조동욱이라든지 뭐 정우주 정도가 나와줄 수는 있는데 필승조들이 연투 중인 점 요게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하나가 쉽게 경기를 가져가는 느낌보다는 폰세 나왔을 때 좀 쉽게 가져가는 경기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좀 똥줄로 이길 것 같기는 한데 하나 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6.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영주민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 SSG랑 기아 볼게요. SSG 기아.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저녁 때 그 MLB 방송을 못 했었거든요. 목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근데 지금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좀 목소리가 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양해 부탁드리면서 다음 경기 볼게요.
자, SSG 기아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어제 SSG가 앤더슨을 내고 경기를 지고 왔거든요. 왜냐? 타선이 안 터져서. 근데 아마 다시 한번 SSG 쪽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최민준이 직전 경기 잘 던져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의리가 이번 시즌 너무 안 좋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147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이번 시즌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라든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여전히 볼실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나도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존을 공략할 때 장타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23.1이닝 동안 피안타 30개, 피홈런 4개, 볼넷 13개 내주면서 1.84의 WHP와 9.64의 ERA.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SSG도 최근에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 5경기 나쁘지 않은 타선에서의 집중력, 볼을 많이 봐주고 있는 상황이고 홈런이 최근 5경기에서 7방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게 볼실하다가 피홈런 하나 맞고 장타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좀 열어두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오늘 구장이 문학구장이다 보니까 랜더스피드다 보니까 좀 타자에게 많이 유리한 부분도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이의리에 대한 기대값은 최대한 낮게 잡아줄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SSG의 선발은 최민준이가 등판을 하는데 143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까지 일단 피칭 스토프가 좋아요. 좋은 유형인데 그리고 이제 직전 하나 원정 가서 5.2이닝 동안 무자책을 기록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또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좌타자를 만났을 때 조금 승부를 어렵게 끌고 가고 있다. 볼넷이 많아지고 조금 투구수가 늘어나고 있고 좌타자 만났을 때 POPS가 0.725 조금 아쉽거든요. 이거 기아도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구간인 건 아니지만 뭐 나성범이라든지 뭐 최영우라든지 중심 타선에서의 좌타 라인이 흐름이 좋은 건 맞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SSG도 지금 최민준 이후에 뭐 김민이라든지 아니면 노경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조병현이라든지 얘네 다 연투 중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전영준이가 또 실점률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 3게임 연속 불펜에서의 실점률이 나오고 있어요. 실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경기 초반부터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승패 예측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9.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롯데 KT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KT. 일단 이 매치업은 양팀이 지금 1승씩을 챙겨갔죠. 롯데 1승, KT 1승 챙겨갔는데 뭐 위닝을 잡기 위해서 중요한 매치업이죠. 주말 3연전 들어가기 전에 위닝 잡고 흐름을 잡아갈 수 있는 팀을 정하는 경기인데 양팀 다 선발이 좋습니다. 롯데가 이제 알렉 감보아 등판하고요. KT는 헤이수스가 등판을 하는 상황. 감보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52km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고속 슬라이더, 그 다음에 커브, 체인저까지 구속 좋고 구위 좋고 전체적인 스토프가 굉장히 안정감이 들거든요. 이거 KT도 이번 시즌 150이 넘어가는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는 타이밍이 전혀 안 맞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다. 오늘 감보아를 처음으로 만나는 경기라고 한다면 KT는 한 2바퀴 정도 돌 때까지는 아무래도 타이밍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KT의 선발은 헤수스 등판합니다.
150kg짜리 자원 파이어볼러 자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도 이제 투심이라든지 커브,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레퍼토리가 많은데 최근 롯데가 좀 아쉬운 게 뭘까요? 롯데가 사실 지난 시즌 계속해서 좌상바 포지션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래도 좀 나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자완투수 만났을 때 다시 또 상대가 안 되고 있어요. 최근 2주 잘라놓고 봤을 때 자완 상대로 롯데의 팀 OPS가 0.628로 리그 전체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이게 좀 거슬립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헤수스가 롯데를 만나서서도 지난 두 번 만났을 때 13이닝 던져주면서 1자책 0.69로 되게 강했었거든요. 롯데 만나서도. 그래서 최근에 롯데의 이제 타선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상성을 감안해 봤을 때, 경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롯데는 오늘도 역시나 헤수스에게 막힐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간보아에 대한 기대값도 헤수스에 대한 기대값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양 팀의 불펜도 최근에 이제 뭐 이닝 소화도 그렇게 길게 가져가고 있지는 않고요. 안정감까지 들어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거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KT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8.5 언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컨디션 자체가 양팀의 빠따들이 터지는 가능성보다는 접전 투수전 좀 빠른 템포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플랜 언더 가능성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NC랑 LG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우리가 이제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고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1차전도 다득점이 나왔었고 2차전도 다득점이 나왔었죠. 자, 여기서 이제 NC의 선발은 신민혁이가 등판을 하는데 141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그 다음에 체인지업 이렇게 타이밍을 조금 뺏어주는 피칭을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구위가 좀 빠지는 모습. 8월달 4번의 등판에서 21.1인 동안 27피안타, 피홈런 7방, 19자책, 8.02의 ERA. 최근에 너무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LG도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3할이 넘어가요. 3할 1푼 1리. 그리고 이제 홈런이 또 5방. 득점에 대한 지원이 최근 5경기 평균 7.8득점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민혁에 대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봐주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대값 자체를 조금 낮게 잡아줄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LG의 선발은 송승기가 등판을 하는데 146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저 포크볼까지 던져줍니다. 뭐 페스볼에 대한 구위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구속 나쁘지 않고요. 변화구 라인도 사실 완성도가 되게 높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NC가 이번 시즌 자완투수 상대 강한 건 맞아요. 자완투수 상대로 잘 쳤던 건 맞는데 타이밍을 뺏는 구종들 뭐 이제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크볼이라든지 이런 구종에는 조금 약했었거든요, NC가. 그리고 실제로 이 송승기는 이번 시즌 NC를 2번 만났을 때 2승 12이닝 1피안타 무자책 거의 무적이었습니다. NC 상대로.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NC가 득점이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어제 타선이 침묵했던 점도 조금 거슬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LG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9.5 기준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경기 두산이랑 삼성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삼성. 자, 홈팀 두산이 지금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죠. 몇 연패죠? 5연패까지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 연패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가져간 실점이 8.4실점. 리그 전체 가장 많은 실점을 주고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뭐 선발들도 부진하고 있고 불펜도 부진하고 있고 필딩에서는 실책 올라오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등판하는 선발은 최민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45kg짜리 투심에다가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던져줄 수 있는데 무빙볼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볼질이 조금 심한 편이고 최근 커맨드가 흔들리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좌타자를 만났을 때 좀 편차가 있습니다. 좌우 편차가. 좌타자 만났을 때 POPS가 몇이었냐면 0.763. 삼성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지원이 9.4득점.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정에 떠나갔을 때 라팍을 떠났을 때도 이 타격감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삼성은 좌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가 모두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김지찬이라든지 뭐 디아즈, 뭐 김성윤, 뭐 김영웅, 그리고 어제 6타점을 쳐냈었던 누구? 구자욱까지. 최민석이 막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최민석 이후에 뭐 불안한 불펜도 역시나 좀 거슬리고요. 이 실책이 많아지는 필딩까지 거슬리죠. 반면에 이제 삼성의 선발은 최원태가 등판 예정인데 145kg짜리 포심에다가 투심 그리고 이제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레파토리라든지 전체적인 스토프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볼질이었거든요. 볼넷이 조금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커맨드마저도 자리를 잡히고 있다 보니까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선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불펜 아니면 뭐 야수들의 집중력, 수비에서의 집중력, 공격에서의 집중력까지도 삼성이 가져가는 이점이 저는 굉장히 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삼성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이제 일본 야구 넘어가 볼게요. 자, 1야 보겠습니다. 1야. 요코하마랑 한신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팀 요코하마가 이제 1차전, 2차전을 전부 다 내주면서 지금 수입 위기까지 몰리게 되거든요. 수입 위기까지 몰리게 되는데 일단 이 요코하마가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8득점, 실점이 3.8실점씩을 가져가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완벽하게 좀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득점은 줄어들고 실점은 올라가는 모습. 밸런스가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타선은 이제 타선 사이클 자체가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타선 사이클이 많이 내려온 데다가 이제 슈거 마키의 빈자리까지 같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오늘 선발 모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처음 등판입니다. 지난 시즌 보시면 14경기 나와서 32.1이닝 동안 7.52의 ERA 안 좋았는데 이번 시즌 2군 등판 기록이 있어요. 2군에서 49.2이닝 동안 19자체 3.44의 ERA. 2군에서도 뭐 잘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3.44면.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름 잘 되고 있는 한신을 만났을 때 리그에서 상위권에 포진이 되어 있는 한신의 빠따를 만났을 때 과연 이 모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한신의 좌타 라인이 충분히 공략해 줄 만한 선수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반면에 지금 한신의 선발은 이하라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좋습니다. 22경기 나와서 93이닝 동안 1.1의 WHP와 2.03의 ERA. 일단 요코하마가 뭐 최근에 득점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뭐냐? 자완투수 만났을 때 약했습니다. 좌투 상대팀 OPS가 0.599, 리그 전체 11위였거든요, 얘네가. 그리고 사실 뭐 선발 구간에서 어떻게 버틴다고 하더라도 불펜에 대한 이런 리스크까지 명확한 상황에서 요코하마가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신 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6.5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승, 일방적인 가능성, 오바까지. 자, 주니치 야쿠르트 볼게요. 자, 이 매치업도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변수는 그겁니다. 이 나카치에 대한 기대값이 어느 정도가 될지. 등판 기록이 없었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한 경기 나왔었고. 자, 일단은 142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브, 체인지업, 스플릿까지 던져주는데 커맨드가 사실 데뷔할 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커맨드가 좀 자리를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2군에서 등판이 있었는데 12경기 나와서 72.1 동안 18자책 2.24의 ERA,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쿠르트가 이제 타이밍을 뺏는 구종에 대해서 약점이라든지 아니면 배트 중심에 맞출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이런 나카치 같은 보더라인이 피칭이 되는 유형을 만났을 때는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전혀 안 돼주고 있는 구간, 이것도 맞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야쿠르트의 선발은 요시무라 등판합니다. 147kg짜리 페스볼, 그 다음에 커터, 그 다음에 스플릿, 커브 이렇게 구사를 가져가는데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실투가 조금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8월달 3번의 등판에서 16이닝 동안 10자책 5.63의 ERA, 안 좋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저는 나카치에 대한 기대값을 더 높게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싸움에서 주니치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양 팀의 불펜 구간 비교해 보면은 사실 주니치가 최근에 워낙에 압도적인 구간이라 이것도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주니치가 선발 싸움에서 마진을 남겨주고 불펜 구간 넘어가서는 그 마진을 좀 벌려주는 듯한 느낌의 경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니치 승 아니면 이제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히로시마랑 요미우리 볼게요. 히로시마 요미우리. 자, 이 매치업 심플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원정팀 요미우리가 1차전, 2차전 히로시마 만나서 경기를 계속 졌어요. 지금 3연패까지 연패 장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예상 선발은 다나카가 등판을 하는데 이제 145kg짜리 페스볼에다가 투심, 그 다음에 슬라이더 이렇게 던져줍니다. 이제 전성기 때 다나카는 이제 페스볼에다가 스플릿 요걸로 이제 다 때려잡았던 선수인데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고, 뭐 구속, 뭐 구위, 뭐 볼시도 좀 심해지고요. 그래서 사실 안정감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히로시마도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6푼 3리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에다가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확실히 좀 빠따가 잘 터져주고 있거든요. 홈에서 팀 OPS가 0.659, 리그 전체 4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코조노라든지 뭐 몬테로라든지 뭐 스웨카네라든지 이 중심 타선에서의 타점에 대한 득점 지원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단학가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설정해 주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이에 맞서는 히로시마의 선발은 타카가 등판합니다. 144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스플릿, 뭐 체인저, 커브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낮은 존을 공략을 되게 잘하고요. 보더라인 피칭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1푼 5리까지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야수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 타카에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해서 타이밍이 잘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히로시마 승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제 분석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또 많이들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